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이선배입니다. 자, 오늘은 3-1-7강 나갈 차례죠. 독일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에 대해서 수업을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저번 시간에는 영국에 대해서 공부했었죠. 내용도 많고요. 좀 공부해야 될 내용들이 좀 많았었는데, 오늘 배우는 이제 독일과 미국 같은 경우는 어느 책들, 수험서 같은 경우는 내용이 좀 많지만 실질적으로 공부해야 될 부분은 좀 정해져 있습니다. 독일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당연히 비스마르크의 어떤 사회정책, 사회보험에 대해서 공부를 해두면 되겠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사회보장법에 대해서 정리를 해두면 됩니다. 그 정도만 여러분들이 정리해두면 돼요. 알았죠? 너무 깊이 있게 공부할 필요는 없습니다. 그렇게 알고, 노동의 집이라든지, 여기서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 역사를 보면, 노동의 집이라든지, 함부르크 구빈제도라든지, 엘버페트 구빈제도라든지, 이런 것들은, 그렇고, 있다라는 것 정도로만 정리를 해두고요. 이제 우리가 살펴봐야 될 것은 비스마르크의 사회 입법 정책, 사회보험제도를 알아보면 되겠죠. 그죠? 자, 그러면, 우선 이제, 독일의 사회복지 정책의 역사 들어가기 전에 우선 비스마르크의 이러한 그 정책들이 나타나는 그 배경부터 여러분들 한번 생각을 해보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비스마르크 하면은 이 사람이 어떤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 별명이라고 해야 되나요? 뭐라고 부르죠? 그렇죠. 처리대상이라고 부르죠. 처리대상 비스마르크. 근데 이 사람이 왜 이렇게 처리대상이라는 말을 들을 정도로, 강력한 정책을 피게 된 이유가 무엇인지 한번 그 부분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그 시대는 있죠. 이 시대 같은 경우는, 독일 같은 경우도 다른 나라와 마찬가지로 산업화가 일어났었습니다. 산업화가 일어나면 여러분들 다 알다시피 부가적으로 같이 나타나는 거는 빈부격차. 그렇죠? 부자와 가난한 자들이 발생을 하는 거고요. 이들이 뭐가 발생해? 또 사회적 갈등이 발생을 하는 거죠. 그죠? 이들 간의 어떤 갈등이 발생합니다. 그런데 독일에서의 어떤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사회주의가 전파됩니다. 사회주의가 전파돼요. 그러면서, 노동자들이 좀 더 조직적인 활동을 핀다라는 게 좀 특이합니다. 특이한 현상이 나타납니다. 이렇게. 그래서 노동자 세력이 상당히 어떻게 됩니까? 강성해지죠. 지금도 마찬가지죠. 지금도 노조가 상당히 큰데 독일 같은 경우는 이렇게 어떤 노동자 세력이 힘이 커지고 이들에 의해서 노동 운동이 많이 전개됩니다. 이때 비스마르크가 정권을 잡게 되는 거예요. 처리대상 비스마르크가. 자, 이렇게 이제 사회가 어지럽고 사회적 갈등 상황이 지속되자 비스마르크는요, 어떤 생각을 하게 되냐면, 이 사회를 통합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부자, 가난한 자 없이 우리는 다 독일 앞에 국민이다. 라는 어떤 사회적 통합을 내세웁니다. 자, 그리고 노동자들이 국가에 대한 충성심을 높이기 위해서 여러 가지 정책을 피죠. 그런 어떤 것을 유도하기 위해서, 당근과 채찍을 제시합니다. 여러분들 잘 알다시피 그 당근이 뭐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배우는 사회보험이고요. 그리고 채찍은 당연하겠죠. 뭔 것 같아요, 채찍은. 그렇죠. 사회주의 세력을 탄압합니다. 사회주의 세력 탄압한다라는 거. 그 정도로만 우선 여러분들이 배경적으로 기억을 해두세요. 대강 어떤 상황인지 알겠죠? 자, 그러면 이제 칠판을 보면서 내용을 한번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제일 먼저 나오는 것이 비스마르크의 사회 입법 등장 배경 보도록 하겠습니다. 비스마르크는 사회적 갈등 속에, 왜 사회적 갈등인 거는 알죠? 산업화에 의한 빈부격차, 이에 의한 사회적 갈등입니다. 사회적 갈등 속에서 사회 통합,
사회통합과 노동자 계층의 증성심을 국가로 유도하고 높이기 위해서 노동자 계층에 뭐를 제공한다, 여러분들? 당근과 채찍을 제공합니다. 당근과 채찍을 제공하는데, 이거는 여러분들 주된 목적은 뭐다? 당연히 노동자를 통제하기 위한 목적입니다. 노동자 힘이 너무 강해. 자, 당근으로서는 뭘 준다고 했습니까? 사회보험을 주고요. 채찍으로서는 뭘 한다고 했어요? 뭐 한다고 했어요? 사회주의를 탄압한다라고 이야기했었죠. 자, 요 정도로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정리를 해두고요. 자, 뒤를 이어서 계속해서 한번 나가보도록 합니다. 자, 사회보험 입법의 내용을 보면 사회보험에 대해서 이제 공부하는 겁니다. 상호부조. 상호부조라는 것은 서로 돕는다라는 이야기겠지요. 상호부조 조직인 공제조합을 기원으로 한다. 조합을 기원으로 한다라는 거 여러분들이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그리고 4대 원칙을 내세웁니다. 4대 원칙. 그게 첫 번째, 사회보험이니까 여러분들 당연히 무슨 가입? 강제가입이겠고요. 국가가 주도하는 중앙집권식 운영이고요. 중앙정부가 운영하는. 자, 그리고 민간보험은 배제합니다. 국가가 운영한다는 얘기고요. 그 다음에 국가보조금을 지급합니다. 이게 4대 원칙이에요. 이게 4대 원칙인데, 자, 지금 나오는 이 사회보험, 지금 이제 질병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산업재해보험법, 재해보험법이라고 하고요. 그 다음에 노령, 그 다음에 폐질연금입니다. 이걸 둘로 나누어서 봐야 돼요. 노령연금, 폐질연금, 요 세 가지가 이제 진행되는데, 어떻게 이제 진행을 하는지에 대해서 이제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제일 먼저 한 게 여러분들 1883년 무슨 보험입니까? 질병, 지금으로 말하자면 건강보험이죠. 건강보험이고요. 자, 이게 여러분들 기억해둘 거, 질병보험은 여러분들 세계 최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험이에요. 세계 최초의. 자, 그리고 이제 직역별, 지역별이니까 직역별이라는 것은 여러분들 직장이죠. 직장, 그리고 지역, 직장조합, 지역조합 방식입니다. 이렇게 지역과 직장과 지역에서 운영을 하고요. 누가 도와주는 거야, 여러분들? 국가가 옆에서 이제 도와주고 관리하는 역할을 합니다. 이렇게 운영이 되는 게 여러분들 질병보험이에요.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해두고 넘어가야 될 거, 세계 최초라는 거 기억해두고요. 한 가지 더 체크를 하고 넘어가자면, 그러면은 그 운영비, 부담은 누가 하냐? 여기는 노동자, 그리고 사용자가 각각 부담합니다. 나눠서 부담한다라는 거. 함께 이제 어떤 운영비에 대해서 부담을 한다라는 것까지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요. 자, 두 번째 정리해야 될 것이 이제 산업재해보험법. 우리는 그냥 크게 뭐 합니까? 지금 산재보험이라고 하죠. 그렇죠? 산재보험이라고 하는데, 재보험법이라고 하고요. 이거는 질병보험법 다음해인 1884년도에 이제 제정이 되지요. 자, 직업조합에서 관리 및 운영한다. 산재니까 당연히 여러분들 직장조합에서 운영을 하겠고요. 자, 그런데 자유주의와 사회주의가 모두 반대한대요. 모두 반대한대. 사유주의와 사회주의. 왜? 자유주의는요, 뭐를 지향합니까? 정부가 개입하는 걸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4대 원칙에서 뭐가 들어가? 중앙집권식이 들어가잖아. 중앙집권식. 안 된다, 중앙집권식은. 국가가 개입하는 걸 원하지 않아요. 그렇죠? 그래서 자유주의는 반대하고요. 사회주의 같은 경우는 왜 반대하냐면, 이건 국가가 있죠. 국가가 완전히 노동자를 노예로 만드는 거에 지나지 않아요. 뭐를 지급하는 거는?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다. 국가 보조금을 지급하는 거는 국가가 노동자를 노예로 만들어버리는 그런 역할밖에 하지 않는다라고 해서 사회주의도 역시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들? 반대합니다. 자, 그래서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자유주의, 사회주의 모두 반대를 해. 이러다 보니까 여러분들 이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이 중앙집권식 운영도 안 되고요. 국가보조금도 지급이 안 됩니다. 산재보험은. 뭐 거기까지는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겠지만, 자, 이런 거 기억해두고요. 모두 반대했다. 무과실 책임이 원칙이다.
과실이 없더라도 책임을 져야 돼. 누가? 사용자가. 사용자 과실이 아니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용자가 몇 프로? 100% 중요하죠. 그렇죠? 사용자가 100% 다 어떻게 한다? 전액 부담합니다. 무슨 보험은? 산재보험은. 거기서 일하는 사람은 다 누가? 이 사장님이 다 어떻게 여러분들 사장님이 전부 다 책임을 져야 된다라는 이야기입니다. 이런 이야기예요. 이게 이제 산재보험에 관련된 거고요. 자, 그리고 이제 노령연금, 폐질연금에 대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노령연금, 폐질연금은 조합위원회, 역시 여러분들 조합에서 운영합니다. 조합에서 운영하고요.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전 국민 대상이 아니라는 거. 자, 그리고 노동자, 사용자 반반 부담한다라는 거.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해 두면 되겠고요. 이때 노령연금은요. 지금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이제 보통 이제 65세 이때 받죠. 그런데 이때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요. 70세가 돼야지 받습니다. 노동자가. 자, 이 선배는 이제 공부할 때 저기 좀 이제 그거 했었어요. 그 당시에 평균 연령이 도대체 몇 세인데 70세가 돼야 받아? 그런 생각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반발이 없나? 어찌됐든 70세가 노동자든 70세가 되면 노령연금, 국민연금을 받습니다. 자, 이렇게 비스마르크의 사회보험에 대해서 질병보험, 그리고 산재보험, 노령폐질연금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요 정도만 여러분들이 잘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면 됩니다. 자, 이렇게 됐고요. 자, 넘어가서 미국 보도록 하겠습니다. 미국의 사회복지정책 역사 보는데 역시 여러분들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는요. 어디서부터 실타래를 풀고 넘어가야 되냐면 여러분들 어디겠어요? 당연히 그렇죠. 경제대공황입니다. 경제대공황. 이거는 여러분 너무 많이 했죠. 그렇죠? 경제대공황에 대해서는 우리 너무 많이 했습니다. 여러분들 이제 달달 다 외울 거야. 경제대공황 어떤 건지. 그렇죠? 경제대공황. 여러분들 제1차 세계대전 중에 미국이 어떤 전쟁의 공급처 역할을 했어. 전쟁의 공장 역할을 했어. 근데 전쟁이 끝나니까 이제 어떻게 됐어? 물건을 무지하게 만들어냈는데 그거를 다 수요를 못 한단 말이야. 그렇죠? 그래서 총 공급이 총 수요를 앞섭니다. 이 상태를 뭐라고 한다? 유효수요 부족이라고 했잖아. 그래서 경제대공황 같은 경우는 뭐 때문에 발생한 거야? 유효수요 부족이라고 했잖아. 유효수요가 이제 부족하자. 이렇게 하면 되겠어, 안 되겠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 정부가 개입해가지고 수요를 늘려야 된다. 수요 관리를 해야 된다.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이제 여러 가지 이제 경제 정책을 피는 거죠. 그 대표적인 게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테네시강 뉴욕 개발 계획. 이게 무슨 정책? 뉴딜 정책이야. 이렇게 정부가 개입해서 경제를 살려야 된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무슨 학파? 케인즈 학파라고 했잖아. 그죠? 아담 스미스 학파는 어떤 거라고 했어? 정부 개입하면 안 된다. 시장은 어떻게 해야 된다? 시장 자체로 움직여야 된다. 뭐에 의해서? 가격, 인비지어블 핸드, 보이지 않는 손에서 움직여야 된다. 그거는 뭐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시장 경제. 시장 경제고, 이렇게 정부가 개입하는 것을 무슨 경제? 혼합 경제. 자유경쟁 자본주의가 아니라 지금같이 정부가 개입한 거 무슨 자본주의? 수정 자본주의. 그렇죠? 자, 배경 기억나죠? 자, 도입 배경. 자, 1929년에 경제대공황이 있었습니다. 이로 인해서 뭐가 부족하다? 유효수요가 부족하다. 이렇게 되자 어떻게 된다? 큰 정부 내지는 적극국가. 정부가 어떻게 해야 된다? 적극적으로 개입해야 된다. 이러면서 어떻게 정부에 대한 어떤 시장 개입에 대한 요구가 증대됩니다. 뭐 관점에서 총수요, 유효수요를 낮으니까 유효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수요를 높이기 위해서 정부가 개입한다라고 주장하는 학파가 생깁니다. 그 학파를 무슨 학파? 케인즈 학파라고 했어요. 케인즈라는 경제학
자가 주장을 하지요. 자, 이렇게 되자 이런 어떤 요구를 받아서 어떡합니까? 정부가 개입을 하죠, 시장에. 그지? 자, 그 개입이 여러분들 무슨 정책? 뉴딜 정책. 뉴딜 정책을 폈던 게 여러분들 누구죠? 루즈벨트 대통령이고 원칙이 있었죠. 그렇죠? 여러분들 그 잘 아는 뭐 3R. 3R 기억납니까? 기억 안 나요? 3R이라는 것만 기억을 해두고 외울 필요는 없습니다. 여러분들 크게 이제 세 가지인데 구제와 부흥과 개혁. 구제를 영어로 하면 뭐라고 그래? 릴리프라고 하고 부흥은 리커버리 그리고 개혁은 리폼이라고 하잖아요. 그래서 앞자를 떠가지고 루즈벨트 3R 정도만 여러분들 기억을 해두고 자 제2차 뉴딜 정책은 노동조합 보호를 위해 이제 나옵니다. 세계 최초의 사회보장법, 사회보장법을 공포하죠. 세계 최초로 사회보장법을 만듭니다. 그래서 사회보장에 대한 연방정부의 책임이 확대돼요. 연방정부. 그래서 주정부의 권한도 있지만, 그 주정부가 어떻게 주가 되더라도 연방정부가 어떤 사회복지 분야에 있어서 많은 부분이 이제 관심을 갖고 보조를 해준다라는 것 정도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가야 됩니다. 그래서 사회보장법이 이제 언제 만들어지냐면 1935년에 만들어집니다. 1935년에. 자, 이렇게 여러분들이 정리를 해두고 이제 좀 사회보장법에 관련돼서 자, 여러분들이 이제 정리를 해두고 넘어가야 되겠죠. 자, 사회보장법의 구성은 연방정부 책임을 강조한다라고 해서 연방정부가 여러분들 모든 것들을 전부 다 한다라고 생각을 하면 안 됩니다. 알겠죠? 우선 여러분들 미국의 사회보장법은 연방정부의 어떤 책임을 강조한다라는 것만 기억을 해둬야 되고요. 어떤지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들 제일 먼저 사회보험이 있고요. 공공부조가 있고 그 다음에 보건복지 서비스가 있는데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노령연금 같은 경우는 이거는 연방정부가 해요. 연방정부가 주가 돼. 근데 실업보험에서 나머지 같은 경우는 주정부가 주가 되고요. 그 다음에 연방정부는 보조 역할을 합니다. 알겠죠? 요런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기억을 해두고 넘어갑니다. 그래서 모든 부분에 있어서 연방정부가 주가 돼서 운영되었다라고 말하면 여러분들 틀린 얘기예요. 알겠죠? 자, 그래서 연방정부가 주가 돼서 운영된 거는 노령연금 하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사용자와 노동자에게 이제 각각 가출해서 한 거 뭐 여러분들이 이거는 읽어보면 되겠고 그래서 요 정도 여러분들 다시 한번 체크를 해두고 넘어가고요. 자, 그리고 1960년대부터 1980년대에 이어져 가는데 대표적인 두 대통령이 나오네요. 존슨 대통령과 레이건 대통령. 여러분들 앞에서 여러분들 이 선배가 수업했던 게 기억나는데 존슨 대통령은 공화당, 민주당. 이분은 여러분들 민주당이죠. 응? 누구랑 더불어? 케네디 대통령과 더불어. 아주 민주당의 대표적인 대통령이죠. 레이건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공화당입니다. 예전에 이 선배가 얘기했잖아. 민주당 같은 경우는 진보야 아니면 보수야. 민주당은요, 여러분들 진보라고 했었습니다. 진보 세력 같은 경우는 적극국가, 소극국가.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원해 안 원해?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원한다고 했습니다. 적극국가. 큰 정부. 반면에 공화당 같은 경우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고 해서 이들은 보수죠. 자유를 지향하면서 국가의 개입을 원한다 안 원한다? 국가 정부의 개입을 원하지 않는다. 작은 정부 소극국가. 그죠? 다 그러면 공부할 거 없어. 다 나왔습니다. 존슨 대통령 보도록 하겠습니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개입해서 뭐 한다는 얘기야? 사회보장제도를 확충한다는 얘기입니다. 풍요 속의 빈곤과의 전쟁을 피면서 적극적으로 국가 운영에 사회복지 정책에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개입하는 게 존슨 대통령입니다. 그런데 1970년, 80년 들어서 국가 재정 위기가 닥치죠.
응? 돈을 너무 많이 써. 이러자 여러분들 레이건 대통령이 탄생되죠. 레이건 같은 경우는 공화당입니다. 적극적으로 개입하는 걸 원한다 안 원한다? 안 원합니다. 소국 국가지요. 그렇죠? 자, 보수고요. 그러다 보니까 어떻게 작은 정부를 지향한다. 그래서 복지다원주의, 의료부조, 요보가정 등등등 여러 가지 급여 수준을 어떻게 한다 여러분들? 삭감하는 겁니다. 됐죠? 이거는 예전에 했던 거니까 여러분들이 아마 잘 이해하고 넘어갔으리라 미션입니다. 자, 이 정도 정리해 두고요. 이제 문제를 풀면서 정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4번. 복지국가의 형성 발달에 관한 설명으로 옳은 것을 모두 고른 것은 16회 문제입니다. 독일의 재해보험법에서 재정은 노사가 반반 부담하였다.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여러분들? 어떻게 한다라고 했어요? 독일의 재해보험 같은 경우, 산재보험 같은 경우는 누가 부담한다? 사용자가 전액 부담한다라고 했잖아. 그죠? 자, 그러면 기억은 맞아, 틀려? 틀려. 틀린다라고 해고 왜 동그라미 쳐놨어? 안 돼. 그러면 틀려. 자, 이은 봅니다. 영국의 영국 했던 거 나오네. 국민보험법은 건강보험법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 있다. 이 선배가 그냥 쭉 읽고 넘어갔었지만 거기 있습니다. 프린트에 있습니다. 자, 그래서 그거 이제 보면 되겠고요. 국민보험은 건강보험과 실업보험으로 구성되어져 있고, 이거는 맞는 얘기고요. 자, 미국은 대공황을 경험하면서 총 공급 관리에 초점을 두는 게 아니라 총 수요 관리죠. 총 수요 관리. 그렇죠? 자, 뉴딜 정책. 자, 그 다음에 스웨덴은 노동계급과 농민 간 적록 동맹을 통해 복지국가 발전의 기틀을 마련하였다. 맞는 얘기입니다. 여기까지는 우리가 공부할, 어떻게 될지 모르겠지만, 확실하게 여러분들 틀린 게 두 가지가 있다 보니까 여러분들 고를 수가 있겠죠. 그렇죠? 리을 모르더라도 확실하게 틀린 게 두 개 있잖아. 그러면 기억, 디귿, 기억, 디귿, 기억, 디귿. 아니죠? 기억, 니은, 디귿. 옳은 거 고르는 거네. 아이고, 정신이 이렇습니다. 니은, 리을. 니은, 리을이니까 몇 번? 24번에 4번입니다. 24번에 4번. 됐습니다. 자, 그러면 25번을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은 14회 문제고요. 1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1883년 독일의 질병건강보험은 최초의 사회보험입니다. 그렇죠? 띵동댕. 2번. 우리나라의 건강보험과 국민연금 중 적용 범위가 농어민까지 먼저 확대된 것은 여러분들 국민연금이 아니라 뭐부터입니까 여러분들? 건강보험부터죠. 이거는 8595. 1985년. 국민연금은 1995년입니다. 그래서 뭐부터 우선이야 여러분들? 건강보험 우선입니다. 8595 국민연금은 95년도입니다. 자, 그러면 옳지 않은 것 2번 나왔네요. 2번 옳지 않은 것 2번. 자, 3번 봅니다. 1980년대 미국에서는 의료부조, 요부호, 아동가족부조 등의 공공부조 급여 수준이 삭감되었다. 누구에 의해서? 레이건 대통령, 레이건노믹스. 그죠? 자, 맞고요. 우리나라 최저임금제도는 1986년 최저임금이 제정이 되고 1988년에 시행되었다. 최저임금제도 있죠. 자, 1986년이면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아시안게임이 떠오르고요. 1988년은 여러분들 뭐가 떠오릅니까? 88올림픽이 떠오르죠. 그렇죠? 자, 이것 때문에 했는지 모르겠지만 영향은 받았겠죠. 자, 5번. 영국의 베버리지 보고서에서는 아동수당 포괄적 보건 의료 서비스 뿐만 아니라 완전 고용도 강조하였다. 맞습니다. 그래서 25번의 정답은 몇 번 여러분들? 2번이 되겠죠. 자, 여기까지 이제 저번 시간에 영국에 이어서 오늘 이제 독일과 미국의 사회복지정책의 역사에 대해서 쭉 다 함께 살펴봤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정책론을 들어가다 보면 이런 부분이 이제 많이 있다 보니까 어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좀 공부하는 것을 좋아하는 우리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좀 재미있게 넘어갈 수 있겠지만 이런 역사적인 부분에 대해서 공부하기 싫어하는 우리 후배님들 같은 경우는 좀 이제 재미도 없고 그럴 거예요. 그렇지만 여러분들이 이제 이런 부분도 사회복지사로서 기본적인 소양은 여러분들이 갖고 있어야 된다라고 이 선배는 생각합니다. 자, 여러분들이 이제 고생 많이 하셨고요. 자, 오른손 들면서 파이팅을 하면서 이 시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 파이팅입니다.